예, 반갑습니다. 네, 희생병원 이철호 원장입니다. 네, 먼 길 여기까지 찾아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긴 강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할 텐데 이 강의 중간에 제가 드리는 얘기들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진짜 좀 얻어가셨으면 좋겠어요. 나름 어떻게 보면 이 강의는 의학적인 것보다도 그냥 진심인 거거든요. 진심이요. 어떤 수술에 대한 진심, 또 이 수술을 통해서 환자들이 정말 유익을 얻고 좋아졌으면 하는 진심 때문에 저도 이 수술을 계속 해왔고 지금까지 얘기를 하는 거라서 이 강의들을 통해서 그런 진심을 조금이나마 좀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려는 이 말씀의 제목은 세인병원과 척추내시경을 5가지 마음인데요. 우리 병원을 대표하는 수술이 내시경 수술이기도 하고, 물론 수술은 다 합니다. 수술 못하는 수술 없어요. 저희 병원 다 하는데 그중에서 가장 내세우고 열심히 하고 있는 수술이 내시경 수술이고, 또 우리 병원을 맨 처음에 개원했을 때 우리 이제 직원들이랑 같이 어떤 병원을 하자라고 마음을 모았던 게 5가지 마음이라서 그걸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내시경 얘기 진짜 많이 들었잖아요. 여러분, 내시경 하면 생각나는 게 어떤 내시경이세요? 위내시경, 그쵸? 위내시경, 또 대장 내시경, 그쵸? 그게 제일이잖아요. 또 나간다면 복강경, 그렇죠? 이게 보면 요게 위내시경 할 때 쓰는 내시경이고요. 복강경이 요거예요. 이게 복강경이고, 우리 무릎이나 어깨도 내시경 수술 하잖아요. 관절 내시경. 이 관절 내시경이 요거고, 옛날에 막 한참 핫하게 막 하다가 요즘에는 다 싹 사그라졌는데, 꼬리뼈를 통해서도 내시경이 이렇게 들어가서 척추 수술을 하죠. 이 꼬리뼈 내시경 모습이고, 요즘에 맨날 어느 병원 가든지 다 얘기 나오는 양방향 내시경이 요거예요. 요게 허리 수술을 하는데 양방향으로 하는 그런 수술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양방향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 단일공이라는 얘기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양방향 또는 단일공, 이건 양방향이에요. 근데 저희 병원에서는 양방향 수술을 하지 않아요. 저희는 단일공 수술만 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하면 양방향은 구멍을 2개 뚫어서 수술을 한다는 얘기고, 양방향으로 접근을 해서, 단일공이라는 얘기는 구멍을 하나만 뚫어서 수술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냥 기본적으로 두 개 뚫는 게 나을까, 하나 뚫는 게 나을까? 그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게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양방향, 단일공, 내시경 수술도 이렇게 얘기 많이 하거든요. 양방향이 저는 개인적으로 내시경 수술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내시경 수술을 정말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들 또한 내시경 수술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안타깝지만. 왜냐면 양방향은 구멍을 2개 뚫어서 하는 수술인데, 하나로는 이렇게 내시경이 들어가요. 그럼 보는 거예요, 보는 거. 수술 부위가 있으면 한쪽으로는 들어가서 내시경으로 봐요, 뭘 하고 있는지. 근데 한쪽 구멍으로는 기구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보면서 기구들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해요. 그래서 엄밀하게 얘기하면 전문가들은, 내시경을 전문한 사람들은 양방향 내시경은 내시경 수술이 아니라 내시경의 도움을 받는 그냥 일반 수술로 생각해요. 왜냐하면 쓰는 도구들을 다 쓰거든요. 그리고 쓰는 도구들을 다 쓴다는 얘기는 수술하면서 생기는 손상들도 거의 똑같이 비슷하게 생긴다는 거거든요. 물론 일반 수술보다는 좀 적기는 하지만 원리 자체는 똑같이 수술하는 거고, 그 수술을 현미경으로나 맨눈으로 안 보고 내시경으로 본다는 것 뿐이라서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내시경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시경 보조 수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일단은 저는 양방향이 너무나도 많이 이렇게 지금 많이 퍼져 있고 많은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데, 제 입장에서는 이건 내시경 수술은 아닌데 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학회 나가서 이렇게 말 안 하죠. 왜냐면 내시경 양방향으로 많이 하시는 분들 앞에서 이건 내시경 수술 아니라고 못하니까. 근데 이제 전체적으로 전 세계에서 내시경 수술의 가이드라인과 이제 분류를 했어요. 거기서는 엄연하게 단일공 수술을, 온전한 내시경 수술을 딱 카테고리 하나 딱 잡아서 놓고, 내시경에 도움을 받는 수술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양방향으로 놓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들은.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얘기는 안 하지. 양방향을 많이 하니까. 이게 저희 병원에서 하고 있는 내시경 수술 장비, 세인병원에서 쓰고 있는 내시경 수술 장비고요. 이게 단일공이고, 보면은 이 내시경이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내시경 끝에가 이렇게 생겼어요. 구멍이 상당히 작죠. 이 내시경 중에서도 이제 기구들이 왔다 갔다 들락날락 하는 게 바로 저 구멍이고, 저 구멍의 사이즈가 3.1, 4.1, 5.3이에요. 진짜 안 크죠. 보통 전체적인 내시경 크기는 한 7mm 정도에서, 큰 내시경이 들어갈 때는 한 1cm, 10mm 정도 된다 생각하면 돼요. 양방향은 하나의 내시경을 보면서 이제 수술한다 그랬잖아요, 다른 구멍으로. 근데 단방향은 왜 단방향이냐면, 단방향으로 구멍이 하나 딱 내시경이 들어가요. 그 내시경에 이렇게 여러 가지 기구들이 들어가는 구멍이 있고, 위쪽에 동그란 점들이 몇 개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내시경 물을 써서 물 내에서 하는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물이 들어왔다 나왔다 하는 그런 통로. 또 하나 가운데에 있는 거는 빛이 있어야 보이잖아요, 깜깜하니까. 그래서 빛이 나오는 광원. 그래서 내시경 끝의 모양은 저렇게 물길, 광원, 그다음에 내시경 기구들이 들어가는 게 돼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단방향 내시경이 정말 내시경답다는 건 왜 그러냐면 정말 저거 하나 들어가고 모든 기구의 작업들이 저 통 안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그 통 안에서 모든 기구 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통 바깥에 다른 조직의 손상은 전혀 주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밀한 의미에서 단방향 내시경, 풀 엔도스코프를 진정한 의미에서의 내시경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방향 내시경은 이런 식으로 수술을 하고 내시경 모습이고 저 조그만 구멍을 통해서 이런 기구들 있잖아요. 기술이 다 들어가요. 이렇게 펀치 같은 거, 그다음에 드릴 같은 거 이런 거. 이 단방향 내시경이 양방향 내시경이랑 다른 점이 손상은 적은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한쪽으로 보잖아요. 근데 자유롭게 모든 기구를 쓸 수 있잖아요. 근데 단방향 내시경은 저 조그만 구멍 내로 기구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어떻겠어요? 어려워요. 조그만 그 구멍 내에 기구가 다 들어가서 수술을 하기 때문에 기구의 조작이 되게 어려워요. 그러니까 막 마음대로 각을 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 조그만 공간 내에서 요거 수술을 하려고 그러면 각 만들어내기도 힘들고 기구 조작하는 게 너무 어렵죠. 우스갯소리 무슨 얘기를 하냐면 양방향 하는 선생님들은 야 너희들 바지를 있잖아. 바지를 양다리를 딱 껴가지고 바지를 딱 입고 이렇게 걸어 다녀야 편한데 너희들은 왜 바지 두 짝 중에서 한쪽에다가 양쪽 다리를 다 넣고 요러고 다니냐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단방향이 지금 기구 조작하거나 술기 자체가 어렵다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하는 이유는 이게 진정한 내시경 수술이니까. 이게 그만큼 손상이 적으니까, 환자한테 적으니까. 그리고 엄밀하게 얘기하면 양방향이 있기 전에 단방향이 있었기 때문에 내시경 수술에 어떻게 보면 원조격, 그다음에 그 전통을 이어가는 게 단방향 내시경이거든요. 저희 병에 쓰고 있는 게 이런 거고 이게 풀엔도스코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고요. 이게 수술 실제 장면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사람 이렇게 누워있죠, 환자분이. 그럼 저쪽에 조그만 구멍 하나 내서 내시경이 쏙 들어가요. 내시경이 들어가면 이 바깥쪽에 있는 저 모니터를 보면서 안쪽에 확대된 내시경 뷰를 보면서 이렇게 수술을 하고 있는 거죠.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보여요. 여기 보면 내시경 이렇게 사람 몸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보이는 거고 저희 내시경 바깥에서 이제 기구들이 들락날락 하는 거죠. 하나의 구멍 안에 있는 그런 걸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고 있는 거고. 왜 이철 원장님 내시경 수술을 이렇게 할까? 제가 수술을 이제 한 20년 됐어요. 전문 병원에서도 한 20년 했고 그래서 한 지금까지 척수술만 따지면 한 10,000케이스 정도 이상은 한 것 같아요. 이런저런 수술 다 합하면. 내시경 수술을 한 건 그중에서 한 12년 정도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시경 수술을 하지 않았죠. 늦바람이 불어서 내시경을 한 거거든요. 내시경 수술도 지금까지 한 5,000여 케이스 정도 한 것 같아요. 제가 이 병원 있기 전엔 강남베드로 병원이라는 데만 17년 정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바로 개원해서 세인병원에서 3년이 넘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런 수술을 했습니다. 근데 왜 내시경 수술을 제가 시작을 했냐면 보통 강남베드로 병원이라는 데서 한 7년 정도 수술을 하고 났더니 웬만한 수술들은 거의 다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정말 거기도 수술 되게 많이 하는 병원이었는데 그 가운데 제 안에 항상 내시경 수술에 대한 동경이 있었어요. 제가 그때까지 하고 있지는 못했는데 항상 학회 같은 데 가서 보면 이제 뭔가 좀 업데이트 된 것 같고 세련된 것 같고 또 하고 나면 환자가 상처가 요것밖에 안 남고 수술 안 한 것 같다고 얘기하고 또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들 병원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 다른 데는 거의 많이 하고 있지 않았고 그래서 하고는 싶었는데 그리고 또 내가 하면 좀 경쟁력도 있잖아요. 좀 환자들한테 어필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는데 저는 이런 그림 같았어요. 내시경 수술이. 그러니까 보면은 되게 좀 신비스럽기도 하고 뭐 한번 가봄직도 한데 왠지 모르게 한 번도 안 가봤으니까 저기 가서 무슨 일을 만날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 막 이런 두려움도 약간 있어서 쉽게 접근이 안 되는 뭐 그런 수술이었거든요. 내시경 수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들었을 것 같은데 그때까지도 그랬어요. 뭐 요즘은 다 어디도 내시경 수술 많이 하니까 내시경 수술을 하면 좀 재발이 많고 안 좋다던데 그리고 하고 나서 좀 합병증도 더 많이 생긴다고들 하던데 뭐 이런 얘기들도 막 하고 뭐 대학 가면 왜 내시경 수술 얘기 안 하고 거긴 다 현미경 수술만 하라고 그러잖아요. 현미경 수술이 더 좋은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에요. 저도 그런 생각들을 맨 처음에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기 시작했죠. 학교 다니면서 막 배우고 막 이러면서 수술들을 막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맨 처음에 한 내시경 수술 한 50케이스 하면서는 너무 힘들었어요. 밖에 나가서 다른 선생님들이 하는 거 보고 오기도 하고 수술을 하기도 했지만 전전긍긍하면서 되게 어렵게 수술도 하고 하다가 조금씩 문제들도 생기기도 하고 맨 처음에 수술은 지금 하고 있는 형태가 아니에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인 PALD라고 하는 건데 국소마취만해서 옆구리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수술이거든요. 그래서 진짜 우여곡절이 너무 많았어요. 여행 갈 때 정말 곰 만나고 막 다치고 이러는 것처럼 그때는 여러 가지 내시경 중에서 트랜스포라미날 어프로치라고 하는 옆구리로 들어가서 그 구멍으로 들어가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내시경 수술이었는데 이거를 맨 처음에 접했을 때 뭐 수술하고 나도 환자가 디스크 다 안 나온 경우도 있고 하고 나서 다리 저려요 막 이런 환자들도 있고 힘 빠지는 환자들도 있고 뭐 또 재발하는 환자들도 있고 힘들었죠. 그래서 끝까지 정진을 하면서 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했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내시경 수술이 원래 그랬어요. 원래 어렵고 힘들고 그 벽을 넘기 위해서 넘는 시간들도 필요하고 배워야 되는 그런 러닝 커브들이 있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하면서도 불안하고 하고 나서 환자가 안 좋아지거나 문제 생기면 우울해지고 대부분이 그래서 그때 좀 하다가 안 되는 사람은 다 드롭했어요.
내시경 수술. 그래서 접근하기 어려웠죠. 그러다가 뭐 하나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되게 어렵고 힘든 상황을 딱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생겼었어요, 저한테요. 이 마법의 사다리가 뭐였냐면, 아까 제가 구멍을 통해서 내시경 수술한다 했잖아요. 그 구멍을 가는 방법을 발견한 거였었어요. 찾아보니까 논문에도 있고 또 같이 동료로 일했던 어느 한 선생님 그 테크닉을 사용하는 걸 보고 나서 이렇게 구멍을 갈아서, 이거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하는데, 구멍을 갈아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 방법들을 맨 처음에 알고 그걸 적용하게 되면서 내시경 수술이 엄청 쉬워지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때 이 기술을 접하고 나서부터는 완전히 내시경이 완전 빠져가지고 내시경 수술을 엄청 많이 하기 시작했죠. 그게 내시경 수술 시작한 지 한 1년 반 정도 된 다음이었어요, 그것도. 그래서 이런 추간공 확장술에 대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식으로 수술한 경우가 없었었죠. 옆구리 들어가서 이거 하기 전에 뭐냐면 이런 식으로 드릴로 가는 거거든요. 드릴로 갈아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근데 이게 이 얘기가 왜 나왔냐면, 이게 내시경을 만든 선구자들이에요. 맨 위에 있는 3명이 내시경을 최초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원시적인 형태의 걸 만든 건 히지카타 캔빈이라는 사람이고, 해외에는 내시경의 계보가 2개가 있었는데, 이분이 안소니 영이라는 미국 분이에요. 이분은 그냥 기본적인 형태의 내시경 수술을 했던 분이고, 이분은 독일의 토마스 후글랜드라는 사람이고, 이분은 독일 분인데 다른 형태의 내시경 했던 분, 나중에 또 얘기 드릴게요. 근데 이 2가지의 계보가 사실 있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 우리들 병원에서 온 선생님들은 대부분 이 안소니 영이라는 선생님이 하는 테크닉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추간공을 갈지 않고 그냥 디스크만 안쪽으로 들어가서 제거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다 그 계보로만 수술했던 거예요. 그런데 제가 찾아서 하고 있다 보니까, 추간공 확장술을 한 다음에 논문을 찾아보니까 제가 하는 스타일로 하고 계시는 분이 이미 계셨었어요. 이전에 독일 분이, 그분이 이분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한테 가서 배우고 있진 않았지만 찾아보면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이분 스타일로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나라에는 그런 계보들이 없었어요. 이렇게 하고 있는 분들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떻게 보면 처음으로 이런 방법들을 사용하는 사람이 됐고, 그래서 그때 내시경 수술을 그렇게 만들면서 처음으로 이제 바깥쪽에서 이제 리머라는 기구로 넓혀주는 거거든요. 구멍을 넓혀주고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거를 처음으로 정립을 시키고 발표를 했죠. 그때 학회에서 처음으로 이거 발표했고, 그러면서 내시경 수술이 엄청 쉬워지면서 그 이후로 한 3, 4년 동안은 디스크를 제거하는 내시경, 그때까지 협착증이 아니었거든요. 디스크만을 제거하는 내시경 수술을 열심히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디스크 제거하는 모습이거든요. 옆구리로 들어가서 위쪽에 있는 게 신경이고 튀어나온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온 거 보이세요? 이런 거요? 이런 거? 저게 볼록 나와 있는 자루같이 생긴 거 있잖아요. 저게 디스크거든요. 초기에는 저렇게 심하게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옮겨져 있는 디스크는 내시경으로 제거하는 것들을 거의 생각을 못 했어요. 정말 고수들만 할 수 있는 테크닉으로 생각했는데, 이 추간공을 갈고 나서 공간을 넓히고 나서 이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들이 발표되고 제가 하면서 이런 것들도 거의 문제없이 편하게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의 디스크를 제거하면서 모든 디스크는 내시경으로 다 가능하다라는 확신을 갖게 됐죠. 그래서 그 뒤로 되게 열심히 했어요. 이런 것도 디스크 엄청 큰 거거든요. 이게 요런 게 다 디스크인데, 되게 큰 디스크인데 이런 디스크들도 다 제거하고,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논문 쓰고 학회 나가서 강의하고 다른 선생님들 가르치고 많이 그랬죠.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는 디스크만 제거하는 걸 열심히 했어요. 옆구리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이제 PELD, 이제 PELD라는 수술이 펄크테니우스가 경피적이고, 피부를 뚫고 내시경을 통해서 엔도스코픽, 룸바가 허리거든요. 허리에 있는 디스크를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PELD. 그래서 옆구리로 들어가서 하는 것만 제거했는데, 이게 또 한 축이 있어요. 뭐냐면 옆구리 말고 뒤로 들어가서도 디스크를 제거할 수 있거든요. 뒤쪽으로 들어가서, 옆구리가 아니라 뒤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있는데 방법이 달라요. 트랜스포라미날, 인터라미날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2가지가 있어서 옆구리로 들어가는 걸 주로 많이 하고, 여기 보면 이게 척추 모형이거든요. 아래쪽으로 내려올수록, 꼬리뼈 쪽으로 갈수록 뒤쪽으로 들어가는 구멍이 넓어요. 근데 옆으로 들어가는 구멍은 짧아져요. 옆구리로 들어가는 거는 위쪽에서 하지만 맨 밑에 쪽은 뒤로 들어가서 하는 게 편하다고요. 맨 밑에 있는 디스크는 뒤로 들어가서 하는 디스크만을 제거하는 방법들을 계속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맨 초기에는 내시경으로 디스크만 제거하는 것만 했어요. 옆구리로 들어가든 뒤로 들어가든 그렇게 했다는 거. 뭐 옆구리로 들어가서 하다가 이제는 디스크만 제거하지 말고 옆구리로 들어가는 저 추간공도 좀 넓혀보자 했죠. 그래서 이거는 추간공을 넓혀주는 그런 확장술이 있어요. 그런 거를 이제 한다고 하는 병원들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는 추간공 확장술이 아니고, 추간공 확장술이라고 하는 건 사실 진짜 이렇게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여기 있는 구멍들을 다 보고 신경 주변을 다 보면서 그 주변에 신경이 나오는 부분들을 다 확인하고 정말 신경이 풀린 걸 확인하는 것만이 추간공 확장술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추간공 확장술까지도 디스크만 제거하는 게 아니라 열심히 또 했죠. 그러다가 이게 이제 넓어진 모습이에요, 뒤쪽에. 그러다가 이제 제가 뒤쪽으로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하는 거 있다 그랬잖아요. 여긴 5번이랑 꼬리뼈 맨 밑에가 넓으니까 이것도 하나의 축으로 디스크만 제거하는 걸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거는 뒤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거거든요. 보시면 여기 신경이 이렇게 보이는 거고, 보이죠? 이게 신경이에요. 신경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 양쪽으로 터진 디스크였는데 이제 한쪽으로 터진 디스크를 제거한 다음에 이제 반대편도 보면서 터져 나오는 디스크를 같이 딱 이렇게 쓱 또 제거해주고 있는 뭐 그런 모습이에요. 뒤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하고는 있었어요. 옆구리로 들어가서 디스크를 제거하는 그런 PLD라는 테크닉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이제 디스크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 모든 디스크는 다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겠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가 내시경 수술이 너무 재밌고 좋으니까 그러면 내시경으로 협착증은 디스크를 말랑말랑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뒤쪽에 있는 뼈나 인대가 두꺼워지면 그 뼈나 인대가 두꺼워진 거를 드릴 같은 걸로 갈아서 넓혀줘야 되는 거거든요. 디스크랑은 차원이 좀 다르죠. 디스크는 뼈를 많이 깎지 않아요. 디스크만 딱 보고 똑 제거해주면 되는데 좁아져 있는 거를 다 일일이 갈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다 그 현미경을 보고 하거나 일반 맨눈으로 하는 수술이 지금까지 계속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내시경으로 협착증을 해결하면 너무 멋있겠다. 똑같이 조금만 째고 내시경으로 드릴로 갈아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내시경 수술하고 나서 한 5년째 됐을 때 하기 시작했죠. 하고는 싶은데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근데 논문을 찾아봤더니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세바스찬 루텐이라는 사람이 제가 그 생각을 하기 이미 3년 전에 이미 그걸 독일에서 하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걸 논문으로 써가지고 레포트 것까지 있었다는 거죠. 야 진짜 이거 하고 있네. 무슨 기구를 쓰는 거야? 해외학회 가면 만나볼 수 있을까? 근데 해외학회를 갔는데 이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간혹 내시경으로 협착증을 해결한다 라고 해서 딱 가보면 이런 식으로 하지 않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시경에 도움을 받는 그런 수술. 그래서 튜브랄라 이트렉트라고 해서 이제 원통이 좀 큰 게 있어요. 원통 큰 걸 끼워놓고 거기에 내시경 하나 달아놓고 하는 그런 수술들이 있는데 엄밀한 의미에서 내시경 수술이 아니죠. 그런 수술을 하고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참 하늘이 도왔는지 제가 막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제가 있었던 병원의 대표 원장님이 해외학회 가서 그 기구를 사갖고 오셨던 거예요. 근데 사갖고 온지도 몰랐어. 어느 순간 막 내시경을 뭐 한다고 하니까 하고 싶어 하니까 원장님이 야 그거 내가 한 몇 달 전에 가서 사왔는데 몰랐죠 저는. 그래서 내시경으로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가 그때 그 병원에 있었어요. 강남 베드로겐이라는 병원에. 그래서 처음으로 그 수술을 했어요. 뭐 배운 건 아니지만 물론 기존에 내시경 협착증을 해결하는 수술이 많이 했으니까 내시경으로 한번 해보자 하고 해서 수술을 했죠. 첫 수술을. 이게 이제 지금 보면은 거의 초창기에 내시경으로 이제 디스크를 제거하는 게 아니라 뼈나 인대들을 제거하면서 신경을 풀어주고 있는 내시경 수술의 모습이거든요. 이게 여기 보이는 게 다 신경이고 뭐 이런 거죠. 이거는 아무래도 내시경이 좀 크죠. 보통 디스크만 제거하는 거 PLD 할 때 쓰는 것보다는. 그래서 첫 수술을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게 감압수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길어야 30분, 40분 이 정도거든요. 얼마 걸렸을까요? 맨 처음에 걸리는 시간이 막 4시간이에요.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야 드디어 했구나. 그래도 했네. 4시간이 계속하면 줄어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뭐 2시간, 1시간으로 줄고 예전에 수술했던 30분, 40분까지는 아니더라도 1시간 정도는 돼야 수술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줄질 않았어요. 4시간 했다가 그 다음에 했더니 2시간, 1시간 반 해다가 또 2시간. 그걸 수술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힘들고 근데 이제 그 수술들을 놓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해야 되니까. 또 될 것도 같고 안 될 것도 같고 막 그래요. 어떨 때는 막 1시간 반 걸렸다가 어떨 때는 막 4시간 걸리고. 그러니까 계속 그런 와중에 있는데 제가 그러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이걸 잘하고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분명히 내시경 수술 해보니까 이게 해결이 되면 환자한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왜냐면 요만큼 째고 정말 딱 풀어주기만 하는 거니까 환자한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게 될까? 부터 시작해서 환자한테 정말 이게 도움이 되고 있는 거야? 정말 환자를 위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강의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 홀릭 있잖아요. 홀릭 있잖아요. 워커홀릭 이런 것처럼 내시경이 너무 빠져 있으니까 이게 진짜 환자를 위해서 한다고 한 수술이었는데 이게 진짜로 환자한테 도움돼서 하는 거야?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논문을 쓰기 시작했어요. 내가 한 수술들. 왜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정말 자신이 붙었기 때문에 이거 되겠구나라는 싶어가지고 이게 뭐냐면 수술하는데 걸리는 시간들을 점점을 낸 거예요. 2014년 5월부터 시작해서 이제 2017년 그쵸? 초기에는 좀 뜨문뜨문했죠. 그리고 하다가 보면은 안 한 적도 있었죠. 수술 시간도 왔다 갔다 했잖아요. 아래로 내려갈수록 적은 거고 위로 올라가 수술 시간이 오래 걸린 거예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다가 수술이 없죠. 이때는 어떨 때 포기한대. 못하겠다. 더 이상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가 힘들었을 때예요. 하다가. 중간에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못하겠다. 그러다가도 한두 케이스는 했죠. 또다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러다 갑자기 많이 시작했잖아요. 여기 보면 진짜 갑자기 많아지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서 수술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많이 줄었죠.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대표 원장님이 사온 그 기계로 하다가 정말 다른 모 회사에서 조이맥스라는 회사에서 내시경으로 협착증을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처음으로 만들어서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기구 회사에서 내가 이걸 하고 있는 걸 아니까 처음으로 그 기사를 저한테 기구를 데모해 줬죠. 데모 갖고 막 수술하면서부터는 또 그 전에 시행착오들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없는 기구들도 막 미리 만들어 놓고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다 이제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 기구가 딱 들어오면서
나서부터는 수술 케이스가 엄청 쉬워지면서 엄청 늘고 수술 시간이 확 줄었죠. 그래서 이런 일련의 경험들을 하면서 이게 되게 어렵고 힘든 수술이긴 하지만 분석을 해봤어요. 초보자들도 처음에 안전하게 환자한테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수술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지만 결국은 분명히 러닝 커브를 넘으면 수술 시간도 줄고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수술이다. 자료들을 만들고 논문을 쓰면서 증거들을 만들고 발표를 해서 인정을 받았죠. 이게 이제 수술하면서 수술 시간이 적었다는 거,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나왔다는 걸 제시한 논문이고, 수술을 했을 때에도 쭉 시간이 주는데 여러 가지 합병증들이 생겼던 것도 초보자라고 하더라도 초기라고 해서 그렇게 많이 합병증들이 많이 생기지 않았다. 초보자들도 충분히 시도해 볼 수 있는 방법이다. 이런 것들을 얘기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논문을 써가지고 상 받았어요. 제가 받은 상 중에서는 제일 그래도 학술상 중에서는 가장 큰 학술상이었는데, 디스크만 제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협착증을 내시경을 도입해서 한 거로는 우리나라 제가 처음이었거든요. 저는 몰랐어요. 하고 나서 보니까 아무도 안 하고 있던 거였거든요. 그때 우리나라 내시경이 디스크에서 협착증으로 그 적응증이 막 옮겨가고 있는 시기여가지고 그때 이제 여러 선생님들하고 내시경을 또 한번 새롭게 어떻게 보면 디스크에 멈춰져 있었던 그런 우리 내시경 수술의 단계를 한 차원 업그레이드 하는데 일조를 많이 했죠. 그래서 그때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교과서도 진짜 많이 쓰고 또 학회 가가지고 계속 발표하고 또 후학들 다 그런 부분들을 가르치고 2018년, 19년 정도의 일이에요. 붐이 막 일었을 때가. 아까 얘기했던 요분이 제 계보는 아니에요.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그 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주로 많이 배워서 왔던 토마스 영이라는 분이고, 여기 일본에 있는 가장 내시경을 많이 잘하신 악기자 대자와라는 분이고, 어쨌든 이렇게 발표 많이 하고, 제가 사실 대학에 있을 때에도 논문을 거의 안 썼는데 그때 내시경에 대해서 막 홀릭하면서 열심히 수술하고 그러면 사실 로컬에 나와서 논문 쓰는 거 사실 흔하지 않거든요.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그때 그래서 논문 다 썼죠. 1년에 한 3-4편씩 계속 논문 쓰고 교과서 쓰고 외국에 있는 여러 선생님들 와가지고 가르치고 우리나라에서도 카데바쿠샵 하면서 수학들 가르치고 그랬어요. 참 어떻게 보면은 자충우돌하기는 했지만 그 가운데 제 나름대로는 가장 열심히 재밌게 살았던 시기인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내시경 수술을 이렇게 하려고 하냐는 거죠. 제가 이게 사실 맨 처음에 맨눈으로 하다가 현미경 보고 하고 아까 튜브라는 리테크 있다 그랬잖아요. 그거 쓰고 내시경 쓰는 게 어떻게 보면 진화 계속 한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덜 침습적으로 환자를 수술해서 좋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게 이게 크게 두 가지인데요. 진짜 내시경 수술을 하면 알아요. 내시경 수술도 하고 그냥 째구한 수술을 했던 선생님들은 다 알아요. 정말 내시경 수술을 하면 그 전에 얼마나 안 아픈지, 얼마나 환자한테 유익한지, 덜 아픈지, 손해가 덜 생기는지 알거든요. 쇼톰으로는 그래요. 수술하고 나면 딱 그게 분명히 있고 길게 봤을 땐 그만큼 손상을 덜게 주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 불안정성이 덜 생긴다든지 아니면 재수술로 이어진다든지 빈도를 낮출 수가 있어요. 그 이유 때문에 수술을 하는 거거든요. 얘기했던 것처럼 덜 아프고 많이 보존해서 빨리 퇴원할 수 있게 해주고 일상생활 복귀도 빠르게 해주고 환자 만족도가 높죠. 그 이유가 뭐냐면 보세요. 이게 상당히 당연히 일반적인 얘기인데 일반적인 수술을 할 때는 저기 디스크가 있다고 쳐봐요. X표. 요걸 제거하려고 그러면 바깥에 맨눈이 있잖아요. 그럼 이걸 안 보이잖아요. 앞에 피부도 있고 근육도 있으니까 이게 시야인데 이걸 다 손상을 주고 없애야 돼요. 절개하고 당겨야만 보이잖아요. 그럼 손상을 줘야만 보이는 건데 현미경도 그렇죠. 좀 앞에 가까이 가긴 하지만 손상의 범위가 좀 적겠죠. 확대해서 보니까. 하지만 그래도 손상을 주죠. 그런데 내시경은 끝에 눈이 있어요. 내시경 끝에 눈이 있기 때문에 내시경이 들어가는 입구만 손상을 주면 돼요. 그래서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서 문제가 있는 부위로 내시경 끝이 가기만 하면 일반적인 수술을 하면서 손상을 줘야 될 모든 작업들이나 과정들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상식적으로 내시경으로 하면은 수술을 할 때 하는 여러 가지 불필요한 작업들이나 일들이 단축되고 없으니까 안 아플 수밖에 없죠. 손상을 덜 줄 수밖에 없죠. 눈이 바깥에 있지 않고 안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볼까요? 이게 정말 피부 절개 범위예요. 이게 내시경이고 이게 튜블러 리트랙터를 쓴 거고 이게 현미경 사진이거든요. 현미경 사진을 볼까요? 이 정도예요. 차이가. 피부 절개 범위로만 보자고 하면 이 정도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게 피부 절개 차이뿐만이 아니라 진짜 환자한테 좋은지 환자한테 무슨 유익이 있는지를 비교해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때 여러 가지 썼던 논문 중에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시경, 현미경, 원통형 경행기죠. 튜브를 쓴 걸 3개를 비교해봤어요. 비교해봤더니 각각 케이스별로 비교해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통증 자체가 줄어요. 분명 수술하고 난 다음에 주는데 가장 중요한 건 수술하고 난 다음에 바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질지언정 수술하고 나서 바로 그 통증이 좋아지는 걸 보면 맨 위에 있는 게 일반 현미경 수술, 나머지 게 내시경이랑 튜브를 쓴 거. 그러니까 수술하고 난 다음에 통증이 확실히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덜 아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건 만족도. 정말 만족하세요? 만족해요? 별로 안 만족해요? 실망이에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거 좀 권해줄 수 있겠어요? 수술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얘기한 거? 했더니 의미 있게 통계학적으로도 의미가 있었어요. 내시경 수술 받은 사람들이 일반 수술보다는 분명히 만족도도 높고 다른 사람들한테 권할 만하다는 거죠. 수술하고 난 다음에 CPK라고 해서 근육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효소가 있어요. 손상을 많이 받으면 효소가 올라가고 손상을 적게 받으면 효소가 떨어지거든요. 많이 올라가지 않아요. 비교해봤더니 이것도 당연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만큼 근손상이 적다는 거고 여러 레벨 할수록 그게 확실히 더 나타났어요. 보세요. 이게 내시경 수술하기 전, 후예요.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 넓어졌잖아요. 여기는 좁은데 넓어졌잖아요. 근데 이걸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술하고 난 다음에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수술한 거거든요. 근데 이 근육하고 차이가 있나요? 보통 일반적으로 수술을 해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긁잖아요. 긁으면 여기 있는 뒤가 이 근육이 나중에 부종이 생겨가지고 하얗게 변하는데 내시경으로 수술을 하면 그 근육 손상을 최소화하기 때문에 수술하고 난 다음에도 근육 색깔의 변화가 별로 없다는 얘기. 이런 변화들이 보여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시경을 사용하면 각을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풀어졌잖아요. 근데 뼈를 깎아내면 이런 관절들을 많이 깎아내야 돼요. 근데 내시경은 들어가서 각을 사용을 하면 신경은 넓혀줬지만 이런 관절들이 다 살릴 수 있어요. 풀어만 주고. 내시경의 장점 이런 거. 그래서 얘기했던 것처럼 또 비교를 해보니까 피도 덜 나고 수술 시간이 좀 더 걸리긴 하지만 훨씬 낫다. 근데 이걸 의사는 알잖아요. 근데 환자들은 몰라요. 왜냐면 그냥 째고 수술한 사람은 째고 수술했으니까 이 정도 아픈가 보다. 그죠? 내시경으로 수술한 사람은 내시경으로 수술했으니까 이만큼 안 아픈가 보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이걸 아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할까요? 해본 사람. 예전에 째고도 해보고 내시경으로도 해본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이분이 예전에 저한테 수술을 받았어요. 한 마디를 디스크 제거 수술을 받았는데 그 마디에 재발을 했고 그 밑에는 협착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한 마디 현미경으로 받았고 수술을 그 다음에 요번에는 내시경으로 두 마디를 받은 거예요. 예전에 수술 상처, 내시경 수술 상처가 일단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이 아버님 얘기하시는 게 그거예요. 수술하고 나서 첫 번째 수술에 비해서는 두 번째 수술이 두 마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만족하고 통증도 별로 없고 낫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알아요. 뭐 저도 진료실에서 보면 아니 원장님 수술하고 나면 아니 왜 옛날에 이렇게 수술 안 해줬어요? 라고 얘기들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를 환자들은 모르지만 의사들도 알고요. 수술 둘 다 받아보신 분들은 알아요. 그래서 내시경 수술은 이런 식으로 발전을 많이 해서 디스크만 제거했던 데에서 협착증을 제거하는 거로도 발전을 했고 요즘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는 하지는 않아요. 해봤는데 내시경으로 유압술 하는 거 하지 않아요. 저는 내시경보다는 옆구리로 들어가거나 배로 들어가는 유압술이 훨씬 더 유압술 본연의 목적을 이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전 내시경으로 유압술 안 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지금 내시경도 유압술도 내시경으로 다 하고 있어요. 정말로 내시경 수술의 범위가 엄청 많이 넓어졌어요. 협착증을 해결하는 단계로. 여러 마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 내시경으로 해결할 수 있고요. 이렇게 척추에 이렇게 여러 가지 낭종이든 종양이든 이런 거 있는 것들도 내시경으로도 해결을 해요. 그리고 재수술 같은 경우도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PLD 같은 경우에는 재수술만큼 좋은 게 없어요. 뒤로 수술을 했는데 다 들러붙어 있거든요. 유착이 있고. 근데 옆구리로 들어가서 하면 그 유착된 부분을 피하고 디스크만 쏙 빼낼 수 있거든요. 그런 장점도 있고 또 뒤로 들어간 수술 또 내시경으로 뒤로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내시경으로 들어가면 되게 확대된 뷰에서 세밀하게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신경 손상을 상당히 줄이면서 신경들을 다 하나하나 보면서 수술도 안전하게 할 수 있어요. 재수술에도 내시경이 훨씬 좋다. 제거한 모습이고. 그리고 흉추 디스크가 많진 않지만 흉추 디스크도 내시경으로 제거할 수 있어요. 만약에 흉추 디스크를 일반적인 수술로 제거하려고 하면 진짜 많이 째고요. 뼈들을 다 쳐내야 되고 어떤 경우엔 핀 고정하는 걸 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어요. 또 흉추 디스크 같은 경우는 수술 자체가 척수를 건드리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도가 높아요. 근데 내시경을 사용하게 되면 척수 자체를 건드리지 않고 보지 않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정말 그야말로 흉추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내시경을 할 수 있는 거와 받는 거하고 안 받는 거는 극명한 차이. 그러니까 흉추 디스크도 디스크로 내시경으로 제거하고 해결할 수 있다. 그다음에 경추. 저희 병원 경추도 많이 하는데 이렇게 옛날에는 경추 수술하면 무조건 다 앞으로 했죠. 앞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디스크 제거하고 인접별로 그런 인공 디스크를 넣었는데 모든 케이스를 내시경으로 할 수는 없어요. 옛날에는 뒤로 들어가서 하는 목 수술도 하다가 문제가 뭐냐면 뒤로 들어가서 하면 좋기는 좋아요. 앞에 뭐 안 하니까. 근데 뒤쪽 목이 허리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두꺼워요. 상대적으로 두꺼워요. 허리나 몸 통통에 비해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들어가서 수술하면 항상 문제가 목 쪽의 통증이 수술하고 많이 남아요. 그래서 한참 우리 선배들이 목 뒤로 들어가는 수술을 하다가 드랍했어요. 근데 내시경이 들어오면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구멍만 딱 뚫고 들어가니까 손상이 거의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금 내시경 수술이 부활하면서 목 뒤로 들어가서 하는 디스크 수술이 지금 요즘 많이 행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뒤에 튀어나온 디스크가 바깥쪽으로만 딱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앞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내시경으로 들어가서 하면 디스크만 쏙 빼낼 수 있기 때문에 진행을 한 거고 이렇게 뼈를 살짝 갈아내고 보세요. 뻑 돌리면 볼록하고 뭐가 나오죠. 보이세요? 디스크. 그리고 저 디스크만 쏙 빼는 끝인 거거든요. 근데 저럴 디스크를 앞으로 들어가서 하면 디스크를 다 제거하고 인접뼈를 넣거나 인공 디스크를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내시경으로 하면 이렇게 해결할 수 있고 내시경 똑같아요. 뒤에도 목의 상처가 저것밖에 안 남아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두 마디 디스크가 있는 경우엔 우리 병원에서 이렇게 인공 디스크 치환술을 하는데 이렇게 두 마디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도 내시경으로 하잖아요. 뒤로 하면은 이 두 마디 또한 다 끝낼 수 있어요. 그리고 동일하게 이런 상처 하나로 두 마디의 협착증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내시경으로 하면. 그리고 이런 경우 척수가 눌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디스크도 가지를 치는 신경 눌리는 거 말고 척수가 눌리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척수가 눌리는 경우도 사실 앞으로 해야 되는 경우들이 많고 또 여러 마디 같은 경우엔 여러 마디 째야 되는데 내시경으로 딱 저쪽만 감 앞에서 좁아진 부분 넓혀놓은 거 보이죠? 좁아졌던 게 이렇게 풀어졌고 이렇게 내시경으로 할 수 있고
이렇게 후종인대 골화증이나 여러 마디의 촉수가 눌려 있는 경우는 앞에 있는 뼈를 다 깎아내거나 아니면 저희 병원에서 이런 수술을 하는데 이런 경우 뒤쪽에 이제 후궁성을 확장술이라고 해서 금을 낸 다음에 들어서 조그만 판때기로 고정해야 되는 이런 수술을 하게 되는데 내시경을 사용해도 이런 수술을 대체할 수 있어요. 여기 보면 다 좁아졌죠. 좁아져 있는 것도 이런 식으로 다 넓혀서 이렇게 구멍을 내시경으로 뚫어서 이 수술 또한도 구멍 사이즈가 크지 않아요. 절개 사이즈는 거의 한 1c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이건 척추종양 이거 그냥 옛날에 우리 병원에서 있었던 케이스 하나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고. 어쨌든 지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다 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맥락에서 내시경 수술이 정말 환자에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거 하나 바라보고 진짜 제가 내시경 수술 한 10년 정도 계속 열심히 해왔던 것 같고 그 마음의 중간에는 환자한테 정말 도움이 되는 수준은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름대로도 그걸 검증하고 싶었기 때문에 좀 그런 노력들을 있었던 걸 그냥 보여드린 거고요. 그렇게 하고 나 3년 전에 난 됐다 이제는 준비됐다. 그래서 개원한 거거든요. 그래서 개원하렸을 때 제가 얘기했던 게 이거였어요. 그래 우리 병원은 진짜 내시경 중심으로 해서 환자들한테 가장 안 아프게, 가장 통증이 없게, 가장 업데이트된 최고로 좋은 수술을 하는 환자들에 도움이 되는 그런 병원들을 만들어 보자.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너무 주사 치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주사 치료를 많이 하는 이유는 수술이 무서워서예요. 수술이 두려워서. 근데 중요한 건 그렇게 수술이 두려워서 주사 치료만 하다가 손해보는 환자들이 너무 많아요. 치료 시기를 늦추거나 다른 통증들이 해결이 안 돼. 고생만 하는 거죠. 주사 맞고 좀 낫다고 또 아프고 또 아프고. 근데 그런 분들이 정말 내시경 수술의 본연의 가치를 정말 알아서 아 이런 정도 수술이라면 언제든지 받겠는데 라는 걸 알 수 있다면 그렇게 고생 안 하거든요. 주사만 맞고. 대부분의 환자들이 그래요. 내시경 수술 받고 나서 다음날 다다음날 퇴원하시면서 하시는 말씀들은 아 내가 미련하게 이런 정도 수술이면 내가 왜 안 받았는지 몰라요. 내가 왜 고생했는지 몰라. 이런 얘기들 하거든요. 사실 그런 병원이 되고 싶었어요. 그런 환자들을 가장 타겟으로 해서 그렇게 내시경 수술을 해결해주고 환자한테 제시해주고 그렇게 해주고 싶은 병원. 정말 모든 수술의 전 과정이나 모든 것들이 최소 침습 수술이 목표니까 왔을 때부터 시작해서 수술하고 그 다음 이렇게까지 가장 안 아프게 모든 과정들이 이루어지면서 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병원이 되고 싶었죠. 거기 우리 병원의 가치였고 또 그걸 넘어서 저희 병원이 세임병원인데 제가 교회를 다니거든요. 성경 말씀에 나오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세임을 얻으리라 뭐 그런 구절에서 땄는데 어쨌든 낫고 우리 병원에서 뭐 성김 받고 또 친절함을 통해서 직원들의 또 노력을 통해서 많은 부분들이 정말 같이 낫고 나갈 수 있는 그런 전인적인 치유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사실 병원을 개원을 했죠. 처음은 수술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고 싶은 마음, 두 번째 바른 치료를 가장 우선시하는 마음, 통증을 줄여주고 싶은 마음, 시술도 최선으로 치료해주고 싶은 마음, 치료를 넘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환자들이 가장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상업화된 여러 병원의 행태들 속에서 불신하고 믿지 못하고 또 수술이나 여러 가지 것들 가운데 걱정하고 있는 그런 마음들을 잘 만져드리고 그것들을 안심시켜드리고 그걸 만족시켜드리는 그런 병원들이 되고 싶은 마음 가운데 5가지 마음을 정했거든요. 사실 그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손만 대면 딱 낫잖아요. 그런 것도 있는데 SF 영화들 보면 막 가면은 기술이 발전을 하면 손이 막 통과를 해요. 이렇게 기구가 통과를 해요. 그래서 째거나 손상을 주지 않고 환부를 딱 파악해가지고 그 환부를 딱딱 치료하는 거예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과학적으로 가능한 게 될지는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예전에 예수님이 손만 대고 나았다, 말로만 해서 나았다는 것도 진짜로 어떻게 깊게 가고 이 스트림으로 가보면 한 맥락 가운데 맞닿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제 생각은 내시경 수술이 그렇게까지는 안 되지만 그 전 단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아예 뭐 아무것도 안 되고 손상 하나도 안 주면서 바로 모든 환부를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손상만 줄 수 있잖아요. 최고로 환자 모든 조직들을 보존해주면서 원인이 되는 것을 해결할 수 있잖아요. 제 목표가 그거죠. 예수님까지는 안 되겠지만 예수님의 발밑이라도 좀 닮을 정도로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에게 손상을 주지 않고 나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사실 내시경에 대한 가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세임병원이 그 내시경의 기치 아래 오는 환자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안 아픈 병원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마음입니다. 긴 시간 동안 그래도 지루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재미있게 잘 들어주셔서 집중 잘 하시고 감사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